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김문수의 출현은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던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소나기처럼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우파는 공산좌파들의 저돌적인 공격으로 이념적인 혼선을 가져오면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좌파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국가 간섭주의를 복지정책이란 포장으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자유우파의 지지 세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우파는 경제발전과 국가 유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군사 독재를 떠올리며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의 유혹을 받아 국가 간섭주의에 동조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 그리고 경쟁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자유우파는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가도 경제발전도 노동정책도 국가가 선도하는 정책을 폈고 공산좌파와 같이 포퓰리즘을 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남발하는 공산좌파의 정책에 동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앞에 붙어있는 원조라는 손님을 끌기 위한 선점 문구와 같은 것입니다. 즉 포퓰리즘이라든가 국가 간섭주의는 좌파가 원조인데 공산좌파가 원조인데 택도 안 된 자유우파가 자기들의 정책인 양 자기들이 원조라고 내세우면서 공산좌파와 경쟁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손님격인 국민들은 원조를 찾지 그 모방품을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 정치는 포퓰리즘과 국가 간섭주의의 원조인 공산좌파에게 자유우파가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누가 그 모조품이나 모방품을 찾겠습니까? 자유우파는 이런 이념적 혼란과 함께 원조에게 밀리는 포퓰리즘을 만회하기 위하여 시대 정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좌클릭 혹은 좌편향의 이념을 진짜인 양 표방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좌파의 이념, 좌파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개혁 보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니까 자유우파 자체의 이념의 혼란과 함께 쉽게 말하면 짝퉁 시비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원조 논쟁에서 모방품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자 이제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짝퉁 소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념적인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 짝퉁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그러니 이념적인 혼란과 함께 좌클릭이 되면서 완전히 뿌리 없는 부평초 신세처럼 좌파의 공격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광우병에 흔들리고 촛불 시위에 흔들리면서 급기야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사에 비유하면은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의 폐륜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김사학갓이 자기의 출세와 또 명예를 위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과거 답안지에 자기 조상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여 벼슬을 벗어던지고 삿갓으로 평생 쓰고 다녔다는데 이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
불법 탄핵을 시킨 일이 정당했다고,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잘한 일이라고 항의하고 변명하고 댕기는 이런 자유우파 세력에게 어느 국민에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그 이념적인 정체도 없고 그 정체에 대해서 모방품이라고 욕을 하자 개혁 보수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놓고는 그것이 진짜라고 우기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자유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이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헤매는 자유우파를 믿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나 자유우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의 현실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원조도 아닌 모방품에서 그걸로 경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버젓이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짝퉁 개혁 보수라는 가짜 상표를 만들어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존속 살인을 저지른 폐륜을 변명과 정당성으로 주장하면서 자유우파를 부르짖고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정체는 원조 논쟁이나 짝퉁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산좌파 혹은 좌파와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념투쟁과 역사전쟁을 주장한 선진 한국을 위한 자유우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선진화 그룹들과 역사전쟁을 시작한 건국역사운동 그룹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공산좌파들이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역사 연구 그룹을 팩트주의 역사학자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방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짝퉁인 기회주의자들의 방해로 변방에서 시작한 자유우파의 이념투쟁과 역사전쟁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김문수 장관이 권력과 스피커를 잡고 우리는 공산좌파와 원조 논쟁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방품으로 진짜처럼 행세하는 짝퉁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경제 이념과 역사관이 있다고 일갈하고 나섰습니다. 개혁 보수라는 짝퉁에 의해서 자유우파들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읽고 갈 길은 잃은 자유우파들이 김문수의 일갈에 환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의 공은 방황하는 자유우파들에게 등대처럼 길을 개척하였고 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개척되었고 불을 밝혔으니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자유우파들의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자유우파가 단합되었다는 것이 김문수 장관의 큰 공입니다.
그동안에 방황하던 자신들이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개혁 보수라는 짝퉁들에 의해서 불법 탄핵으로 읽고 이제는 배신자들 같은 자유우파의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방황하던 자유우파들에게 구심점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김문수 장관의 큰 공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김문수 장관의 큰 공에 박수를 치면서 김문수 장관의 출연은 이런 공과 함께 과제라고 할까 약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음식점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원조 논쟁은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자유우파 내의 모조품을 몰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조품은 또 가려낼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같이 만들어진 그 가짜 짝퉁을 토벌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유우파의 미래에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좌클이 혹은 좌편향의 짝퉁들이 김문수와 김문수에 환호하는 자유우파 지지자들을 그 가짜들이 거굴하면서 짝퉁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즉 자유우파 내에서 정통성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인 개혁보수는 개혁보수라는 간판을 내걸고 좌클릭 혹은 좌편향을 하면서 김문수 지지자들의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거구라는 딱지를 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김문수 지지자들에게 어려운 것은 자유우파, 즉 국민의힘 당 내부를 예를 들어 본다면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는 권력에 기생했던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모여든 집합체로 변하였고 그 기회주의자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불법 탄핵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그동안 닦아왔던 배신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부정부패한 정치 권력들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에서 출세하지 못한 찌끄러기들, 김종필의 찌끄러기들, 그리고 김영삼의 찌끄러기, 그리고 전두환의 찌끄러기, 이런 온갖 찌끄러기들이 기회적으로 권력을 잡아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 게,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것이 바로 박근혜 불법 탄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김문수가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 세력 내에 남아있는 그 생존력이 끈질긴 기생충 같은 찌끄레기들과 싸워서 이겨내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기회주의들의 준동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일에 대한 걱정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앞날을 캄캄하게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투쟁과 함께 김문수 지지자 내부 자유우파들의 김문수로 정점이 된 구심력은 잘못하다가는 순혈주의 세력으로서는 개혁보수 혹은 배신자를 가려내자는 순혈주의자들을 강요하게 되고, 이념적으로는 원리주의, 원칙주의, 이런 원칙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력의 순혈주의와 이념의 원리주의는 공산좌파라든가 자유우파의 짝퉁인 개혁 보수들이 김문수 지지 자유우파들을 거부하는 선동으로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 공격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은 거부 혹은 원리주의자가 된다면은 그 내부의 분열도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념적인 혼돈에서 원칙적 자유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또 순혈주의, 오로지 자유주의를 신봉해왔던 세력들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그 원리주의자 혹은 순혈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배신하고 생존력을 자랑해왔던 부정부패한 기득 보수주의자들에게 심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탄핵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대한 문제, 총선의 패배 등을 문제로 드러내면서 순혈주의, 원리주의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자신만의 왜고집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김문수의 출연이 그동안에 방황했던 자유우파를 통합하게 만들었다면 그 공과 함께 내부의 노선투쟁, 짝퉁인 개혁보수와 원칙적인 자유우파, 김문수 지지자들 간의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투쟁적인 면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김문수 지지자들 내에 원리주의자나 혹은 순혈주의자들이 세력을 떨치면서 외골수로 나가기 쉽다는 것이 바로 김문수 장관의 앞날에 닥친 과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외부와의 투쟁. 둘째, 내부적인 구심력이 강해지면은 그게 확장성을 잃고 거구라 할까 외골수로 나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 과제에 대하여 김문수 지지 세력 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내부의 기회주의자들과 이념 분열과 함께 지지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을 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부의 통합과 함께 내부 통합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고 김문수 장관이 주장했던 건국절, 국정문제,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전쟁과 함께 이념투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설득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문제에 우선적으로 몰두해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지지 세력과 세력 확장,
김문수 중심으로 구심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발휘해서 세력 확장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국민 지지의 획득이 바로 권력투쟁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놓고 볼 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시한부이고, 윤석열은 어떤 의미로 국민들이 준 시대정신,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 혹은 권력이 카르텔을 심판하라는 것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좌파도 이재명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도 검찰총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권력 이 카르텔을 심판해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유우파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공산좌파를 척결해 달라는 시대 정신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측하기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자유우파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 이런 르네상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시작될 수가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과 총선은 자유우파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자유우파의 르네상스를 짐지고 나갈 정치적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동훈이 이런 자유우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에는 그릇이 조금 작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위기에 한국 민중들 속에 숨어있는 나라가 위태롭거나 위기에는 정도령 대망론, 즉 미륵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세상에 시대는 인물을 낳는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결론은 김문수의 어떤 현상으로 자유우파는 단합되었으며, 또 국민들은 이런 단합 속에서 자유우파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우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인물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내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강의를 하였습니다. 과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될 자유우파의 르네상스를 누가 열겠습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